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제 새로운 회사 사무실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라운지라고 해야 되나? 야외 테라스 같은 공간이고요. 저희 사무실만 쓰는 건 아니고 여기 빌딩에 있는 입주사 직원이면 뭐 누구든지 이렇게 패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간인데, 야외다 보니까 업무 시간에는 올라오지는 못해요. 올라오는 것도 시간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점심을 가끔 여기서 먹기도 했고요. 네. 이 공간이 약간 저의 비밀의 공간 같은 그런 되게 소중한 장소여가지고, 오늘 이제 입사한 지 2주차 목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금요일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겸 해서 이 공간을 퇴근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레터를 받았는데, 짜자잔, 이게 뭐냐면 제 새로운 취업 비자예요.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이상하네. 저번이랑 다르네. 원래 패스는 막 구구절절 뭐가 적혀 있었거든요. 인플로이먼트 패스라고 해서 싱가포르에는 취업 비자로는 종류가 총 3개가 있거든요. EP, SP, WP 있는데, 제가 첫 번째 EP를 세 번째 받는 거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트리버드바이도 입사했을 때 한번 받았고, 그거를 재갱신을 했기 때문에 뭐 두 번째 받은 거고, 이번이 이제 새로 이직을 하면서 새 회사에 오면서 받은 거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총 3번, 이거 신규로 받은 거는 2번, 재갱신을 한 건 1번, 뭐 이렇게 되겠네요. 2021년까지는 싱가포르에 공식적으로 있을 수 있게 됐네요.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되게 중요한 게 단순하게 거주를 증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뭘 할 때마다 신분증을 요구를 하면 저는 여권을 매번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신분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챙겨야 됩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회사가 2주차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 해요. 이게 시시각각 되게 바뀔 수 있는 얘기라서 뭐 좀 이따가 찍어도 되지만, 오히려 제 스스로한테도 2주차에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뭐 한 달 있다가 또 찍으면 한 달에는 이 정도 생각을 했구나,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렇게 찍으면 제가 이제 바뀌는 생각들을 타임라인대로 한번 제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바람이 되게 세게 부네요. 그래서 마이크에 바람이 안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네, 뭐 그런 목적으로 한번 찍어보고, 카테고리를 잡아서 얘기하자면, 일단은 제가 입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회사예요. 제가 입사한 회사는 정확한 발음은 타블로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태블로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제 포지션은 BDR, 줄여서는 BDR, 길게 풀어서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레프레젠터티브라고 해서 세일즈의 가장 첫 단에 있는 일을 하고요. 제가 원래 기존에 세일즈에서 A to G를 다 했다면, 이 롤은 조금 더 롤이 좁아요. A에서 한 뭐 F 정도까지 하는 일이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규 클라이언트가 될 만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의 피치를 하고 이제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약간 달궈놓은 상태에서 세일즈 매니저께 그거를 넘겨주는, 이제 근데 넘겨주는 것도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 퀄리파이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니즈가 어떤 건지 등등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클라이언트한테는 반대로 태블로의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게 있으니 이런 것들을 유즈 케이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어느 정도의 헤즈업, 언지를 주고 나서 그거를 이제 세일즈 매니저와 연결을 시켜준, 글로벌 기업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해요. 트리버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스템이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세일즈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연결하는 거에만 하루 종일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뭐 부수적인 계약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에다 쓸데없는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일즈 사이클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분리를 하는데, 이거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세일즈 전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앞단의 일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정도의 일을 했다가 요렇게까지만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요렇게 했을 때 요 앞단의 일만 하는 거니까 잡스코프가 좁아진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서 지원한 게 아니고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그게 사실 이 회사에 제가 봤을 때 최대한 단점이었어요. 왜냐면 다이나믹한 걸 하던 사람이 공부만 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태블로가 시장에서 가지는 의미, 태블로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인디비주얼 프로페셔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이제 이 잡의 메리트는 사실 저한테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성장의 그 외연을 제 잡 스코프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잡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조인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랑 다른 회사랑 고민을 했을 때도 이 SWOT 어널리시스를 하고 뭐 장단점을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태블로 이 포지션의 문제는 장점은 많죠. 장점은 뭐 회사도 좋고 회사가 사람한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롤과 상관없이 이 사람을 하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가깝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얘기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는 일예로 지금 전 세계에서 제 가장 일하기 좋다고 하는 회사가 이제 뭐 여러 회사가 있지만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세일즈포스인데, 세일즈포스가 태블로를 합병을 했잖아요. 샀잖아요. 머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시가로 샀거든요. 그거는 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대단한 세일즈포스가 이 대단한 태블로를 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소속된 회사가 정말 좋은 기업으로 들어간, 뭐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쉽게 돕자면 인스타그램 직원이 다니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간 거예요. 유튜브 다니고 있는데 그 구글로 들어간, 저는 그 B2B 계열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일단 사세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트립어드바이저는 계속 코스트 커팅을 하고 사람들을 계속 좀 기존의 사람들보다 좀 싸게, 그리고 뭐 프레시 그레듀웨이트 조금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사세가 워낙 커지고 마켓이 다 이쪽으로 몰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충원하는 데도 있어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저 같은 사람도 사실 되게 비싸잖아요, 인력이. 이 포지션을 하기에는 오버 퀄리파이드 된 게 맞는데, 몇몇 회사는 이 사람이 너무 비싸다, 우리 포지션에 와서 잘 할 것 같은데 라고 알고 있어도 비싸거나 뭐 그러면 회사의 정책상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사람을 써요. 근데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저를 고용함에 있어서 그들의 버짓보다 더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민을 안 하고 최대한 맞춰줘서 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제가 구직을 이번에 되게 열심히 하면서 여러 군데 오퍼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다니게 되는 회사와 이 구직자의 사이에는 인연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일단은 회사 자체는 좋아요. 글로벌 기업이고요. 근데 글로벌 기업도 단순하게 여러 나라에 이사가 있는 회사들이 있고 크로스 컨트리, 크로스 이게 리전 해서 일하는 회사가 있는데,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회사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 회사고 미국에서 탑다운 식으로 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시아는 힘이 없어요. 로컬리제이션도 안 되고. 근데 여기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사가 저희는 시애틀이거든요. 근데 인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애틀로 불러서 트레이닝도 시키고, 모든 전 직원이 입사를 하면 2주간 시애틀로 가서 출장을 가서 교육을 받아요. 유니버시티 개념으로 대학교 같이 저희는 부트캠프라고 하거든요. 2주간 태블로의 상품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UCG 뭐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깊게 2주간 배웁니다. 싱가포르이 시애틀에서 제일 멀 거예요. 저만 해도 저 가는 비행기 값, 그 다음에 2주간 호텔 투숙비, 아침, 점심, 저녁 밥 다 비용 굉장히 넉넉하게 주거든요. 혹시 한 사람당 쓰는 돈이 정말 천문학적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전 직원한테 다 하고요. 글로벌 얘기하다 말았네. 어쨌든 그래서 싱가포르 오피스만 해도 시애틀로 굉장히 자주 가서 이런 전사적인 차원의 이해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회사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말하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일단 다 나이스하고 매너 있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옷, 복장, 애타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리합니다. 근데 트립어드바이저처럼 그지같이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은 좀 포멀하게 입고 다니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는 아니고요. 뭐 쪼리 신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고, 네. 남자분들은 조금 더 트립어드바이저보다는 댄디하게 입는 게 있어요. 약간 셔츠라든지. 왜냐면 고객 페이싱 하는 게 많고 하니까. 근데 트립어드바이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적거든요. 근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트립어드바이저보다는 조금 더 미성숙한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가 아직 좀 상대적으로 어린가?
설립 연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문화적으로는 이게 오피스 익스피리언스 매니저의 역량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 태블로 싱가포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벨롭 되는 중인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보면은 행사들도 많지 않고 트립어드바이저보다. 근데 이거는 그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의 문화를 그 만들어내는 그 오피스 매니저의 역할이 역할이나 역량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별로예요. 되게 단순하고 제가 기존 했던 일보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하는데 물론 요 포지션에 맞는 그 전화 방법이 있고 클라이언트랑 인터랙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쉬운 놀이에요. 물론 이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내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능력치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이 30년을 지금으로부터 더 일한다고 했을 때 30년을 어떻게 쓸 거냐고 물으면 초반부터 중반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도전하면서 쌓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세컨 해프 15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커리어에 굉장히 그 앞단에 있는 시점에서 너무 쉬운 일을 택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잠정적으로 제가 1년 뒤에 대학원을 간다는 가정 하에 이 포지션을 선택한 게 맞아요. 만약에 제가 대학원을 안 가는 시나리오였다면 이 회사에 오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직무적으로는 아쉬움이 있고 물론 제가 하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 포지션은 제가 세일즈를 하면 안 돼요. 딱 끊을 때 끊는 게 필요한데 제 성격상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예를 들어서 공격수였다면 이제는 볼을 공격수한테 배급을 해줘야 되는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수비형 미드필더일 수도 있어요. 형이냐 혹은 공격형으로 해야 되나 이거는 회사랑 조금 더 조율을 하면서 맞춰가야 되는 문제인데 골을 잘 넣는 사람이고 헤트트릭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자진해서 지금 수비형 혹은 공격형 미드필드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거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사실 가장 큰 딜레마고요. 여행 쪽 인더스트리에 있다가 호텔은 또 재밌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 전화하는 클라이언트들은 굉장히 산업군이 다양해요. 뭐 HR일 수도 있고 procurement, 통, IT, 은행, 뱅킹 뭐 되게 다양해서 하나의 토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좋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런 분들하고 전화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간접적으로 계속 경험을 하고 제가 사실 2년 전에 트립어드바이저에서 호텔 시작했을 때 저 호텔에 1도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2년간 제 돈 써가면서 여행 많이 다니고 그냥 단순하게 투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호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는 그거를 제 사비 들여가면서 굉장히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정말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호텔이 그냥 호텔 돈 쓰러 다니는 게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좀 포괄적이어서 그걸 다 마스터하기는 어렵겠지만 호텔처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보다 그런 여러 필드에 대한 재반 지식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는데 그게 막 호텔 쪽처럼 이렇게 막 익사이팅하고 이렇지는 않아서 이게 얼마나 모멘텀을 잃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지는 저도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직무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별로고 재미도 없고 제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들고 그런 고민이 있고 그거는 사실 입사하기 전에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인터뷰를 저를 하신 분들도 제가 워낙 오버퀄리파이드 되는 걸 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재차 물어보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괜찮냐라고. 저는 1년 동안 약간 돈 받으면서 물론 해야 되는 건 하지만 더불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마켓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배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돈 받고 다니는 대학원으로 약간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트립어드바이저보다 훨씬 조금 더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공용 공간도 조금 더 넓고요. 컴퓨터라든지 자리, 의자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세련됐어요. 약간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뭐 트립어드바이저는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하다 보면 안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여기는 뭐 다 새 거고 이래가지고 되게 쾌적하고 환경이. 팬트리, 부엌만 해도 훨씬 넓고요. 간식도 훨씬 많고, 과일도 매일매일 들어오고, 트립어드바이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계속 회사가 그 버짓을 깎아요.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뭔가 좀 기존에 들어왔던 게 없어지고, 아 이거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기분을 주는데, 여기는 사세가 커져서 그런지 뭔가 더 많고 이게 사이즈가 다릅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결국에는 좀 다 친구가 되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 지금 2주밖에 안 있어서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조금 분위기가 트립어드바이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직된 게 맞아요. 그래서 왠지 트립어드바이저에 있었던 그 프렌드십이 여기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이거는 좀 맞는 포캐스트인 것 같은 게, 제 트립어드바이저의 동료 2명이 저보다 1년 정도 먼저 지금 여기 태블로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또 제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일해서 점심도 다들 한 번씩 각자 먹었고, 뭐 워낙 편하게 지내던 동료들인데 그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좀 다르다, 태블로와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일하게 트립어드바이저에서 그리운 게 있다면 사람, 그리고 그 편안한 문화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첫사랑이 마음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약간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안 좋게 헤어졌는데 가끔씩 꺼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추억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왜냐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여러 회사들에서 일하고 여러 포지션을 거쳐도 트립어드바이저는 항상 저의 첫 번째 회사일 테니까요. 첫 번째 월급을 받지 않았고, 이번 8월 말에 이제 태블로에서 첫 번째 월급을 받는데, 트립어드바이저에서는 기본급이 이만큼이고, 이제 커미션은 제가 하기에 나름이라서 사실 리스크가 있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트립어드바이저에서 기본급이 이만큼이었고, 그 다음에 커미션이 뭐 이만큼도 될 수 있고 이만큼도 될 수 있고 하다면,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uncertain한 건데, 태블로는 트립어드바이저 기본급이 이만큼이었으면 태블로 기본급은 이만큼으로 해서 늘려서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트립어드바이저 전체가 이만큼 받을 때도 있고 이만큼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가능성은 줄여진 거고, 태블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딱 그 고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페이컷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제 예전에 그런 사치스러웠던 생활을 할 수 없고,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쪼들려요. 벌써부터 쪼들리고 한데, 물론 또 그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저도 이제 돈을 아껴 쓰고 규모 있게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뭐 부모님한테는 한 달에 한 3-4천 불씩은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거 외에 이제 제 한 달 남은 월급 가지고 뭐 저 렌트비도 내고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태블로에 온 것이 그런 변화도 있어서 재정적으로 좀 잘 네, 매니지를 해야 되는 그런 미션도 지금 같이 온 상태예요. 뭐 회사 리뷰는 이렇게 계획 없이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매니저가 저한테 좀 기대가 되게 크세요. 그래서 그거에 부응하는 퍼포먼스를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내일부터 집중을 해서 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면 제가 3주 차잖아요. 근데 제가 벌써 그 지원을 나가요. 그래서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저희 회사 고객들이 오면은 이렇게 막 데모해주고 이해 도와주고 하는 걸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해요. 왜냐면 나가서 고객들 만나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들도 막 다 교육시켜주고, 확실히 배우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직업 그 잡스코프 제 포지션 자체는 흥미가 없다. 이게 지금 스테러스입니다. 아직 부트캠프를 안 가서 회사를 다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9월 초에 이제 시애틀로 가는데, 역시 잘 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일즈는 사실은 어느 집단이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세일즈를 잘하는 성격이고, 욕심이 많고 진취적이고, 머리가 굉장히 그런 쪽에서 팽팽 잘 돌아가기 때문에 기지도 있고 해서 잘 하는데, 무엇을 파느냐는 사실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고 회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제가 그래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제 퍼포먼스에도 더 좋을 것이다. 왜냐면은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저의 강점이 제가 단순히 세일즈를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제가 호텔 쪽이나 이런 하스피탈리티 관광 쪽에 대한 굉장한 지대한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해도 제가 점점 쌓아갔고,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잘하는 데를 취업이나 이직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 그 외에도 되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링크드인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답변을 안 드리거든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역시나 첫 번째로 질문이 되게 추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제 영상에서 분명히 커버한 내용인데도 너무나 기본적인 걸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일일이 대답하기 시작하면 제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사족을 줄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보성의 영상을 만들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의 좀 정보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사이에 행간을 읽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를 재차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직업이 있고 유튜브는 굉장히 대의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이 기록들을 남기고 싶어서 하는 목적도 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시는 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변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조심스러운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약간 갑질 행동을 하는 구독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 영상을 봐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모든 요청에 응해야 된다는, 사실은 구독자와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 계약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유 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본인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대리만족이 되신다거나 얻어 가실 부분이 있으면 그걸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컨설턴트가 아니고, 저는 그 취업 업체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정말 업으로 하는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러분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드릴 의무는 정말 냉철하게 매정하게 말하면 없어요.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간히 답변을 드리고는 했는데, 이게 정말 본인이 예의를 차린 듯 하지만 되게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내주신 질문은 뭐 한 번에 읽던지, 질문 예전에도 그랬듯이 보내주신 거 받아가지고 답변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2번 정도 했었는데 구독자분들 모셔가지고 그렇게 또 친해지는 시간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유튜브 채널이 소통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채널은 해야 되지만 저의 유튜브의 제1의 목적은 제 이 순간들을 다 캡처를 해놓기 위해서예요. 영상으로 담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게 제 1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분이 informative, 좋은 정보로 받아들이시고 혹은 좋은 동기부여로 받아들이시고, 가끔 어떤 분들은 저 때문에 뽐뿌 와가지고 싱가포르 취업하셨다고 하면 저 되게 감사해요.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 제가 뭐 항상 장밋빛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불평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보고 그래도 어쨌거나 뭔가를 도전하시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로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 감사해요. 감사한데 사실 그게 제 목적은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뭐 해외 취업을 장려하는 그런 채널들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가장 저한테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를 저한테 강요하실 수는 없어요. 제가 하면 하는 거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언제든지 유튜브 채널 닫으면 닫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의 이런 프레젠테이션들, 제 삶을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되시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저의 개인적인 희망이고 제가 그걸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희망이죠. 되게 길어졌는데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이번 주에 친한 친구와 그녀의 엄마가 이제 오셨어요. 싱가포르로 관광을 하러 오셔가지고 저는 주말에 또 관광 가이드로서의 역할도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회사 내에서 통과해야 되는 여러 시험이 있어서 그것도 주말에 좀 준비하고 그렇게 바쁘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의 회사 이 태블로 입사 관련된 내용과 회사 2주차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한 달 있다가 부트캠프 갔다 와서 시애틀 갔다 와서 한다든지 혹은 뭐 3개월 있다가 반년 있다가 1년 있다가 또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